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박희선입니다. 오늘은요, 부산에 현재 굵직굵직한 재개발 구역들이 관리 처분 인가를 빠르면 몇 개월, 길어도 한 1, 2년 안에 받을 그런 구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서를 손에 딱 쥐었고, 그러다 보니 평형 신청도 끝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막연하게 집 한 채 얼마 이렇게 파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정평가액 얼마 플러스 프리미엄 얼마 이런 식으로 양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요 집을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팔 때와 입주권으로 바뀌고 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이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한번 짚어봐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들어와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입주권을 팔은 거예요. 2019년도에 주택을 매수를 하셨다가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가 이제 났죠. 21년 4월에 났네요.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있었어요. 21년 8월까지는. 집 철거 전이었어요. 철거 전. 관리처분인가는 났지만 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이었던 거죠. 요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입주권인 2025년 작년 4월 23일 날 입주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이럴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 얼마를 어떻게 적용해 주는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요 질문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1주택만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셨다라고 하면 주택으로 2년을 보유를 해야지만이 그게 일단은 비과세 그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추는 거잖아요. 요 2년의 기간을 따질 때는 관리처분 인가일 아까 이후에 여기 요 일정 기간만큼 철거 안 되고 있었던 요 기간도 합산을 해줍니다. 비록 입주권의 신분이었지만. 그렇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 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명확하게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일단은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기간 합산을, 장특공 그 기간을. 내가 입주권 상태에서 지금 현재 처분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신축 그 아파트로 완공이 되고 나면 금액을 나누어서 그 이후에 추가 분담금을 또 따로 해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우선 오늘은 딱 알기 쉽게 집인 상태로 샀고 중간에 관리처분 받았고 현재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하는 경우만 보겠습니다. 요 진도가 현재 초롱부동산이 있는 여기 대연 DIL의 사업 진도이기도 해요. 그럼 대연 DIL에 입주권을 들고 계신 조합원이신데 관리처분 인가를 이전에 원조합원이시라 하면 요 내용을 조금 귀담아 들어 놓으시면 입주 전에 처분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가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감기가 들어가 목이 좀 찡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취득을 2억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때 비례율 예를 들어서 현재 104%로 관리처분 인가 그 서류를 교부받았고 공급계약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대연 DIL은. 어쨌거나 권리가가 계산하기 좋게 요거도 2억 받았다고 할게요. 권리가가 감정가에다가 비례율 곱한 게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 한 금액입니다. 요게 관리처분 당시 관처 당시에 요게 2억이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요 정도만큼은 주택으로 계속 보유를 했다가 현재 요때 양도를 하는데 요때 7억에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팔 때 실제 취득가액 2억과 양도가액 7억 요 사이를 비교하면 양도 차익이 5억이지요. 그쵸? 근데 요 5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했다가는 세금이 당장 몇 천만 원 작게 나오는 걸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간을 나누어서 하거든요.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은 관리처분 인가 때 받았던 권리가 있죠. 권리가.
권리가. 관리처분 인가 일대의 권리가입니다. 요 권리가에서 빼기 최초의 취득가액. 그러면 요 집은 2억에서 2억을 빼면 요 차익이 얼마예요? 빵원이에요. 빵원. 0원. 0원에 대해서 만약에 취득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 됐습니다. 취득한 지가. 그리고 10년 동안 보유했던 원조합원이셨다가 세입자 있던 분을 한 1년 지나가지고 철거할 때 내보내고 지금 예를 들어 2025년도가 예를 들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10년 동안의 보유 기간에 요거는 넣어주겠죠. 기간은 넣어주는데 금액 뭐에다가 곱하는 건가요? 양도차익 요 5억에 대해서 곱하는 게 아니고 권리가 2억 빼기 취득가 2억 이렇게 하면 아까 0원 곱하기 보유기간 아까 10년에 대한 뭐 양도세율 예를 들어 여기에 10년 동안 10년 동안 살았지만 다른 데 집이 있어서 만약에 과세로 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얼마예요? 20%겠죠. 20%. 10년 보유, 표 1에 대한 장특공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20%를 0원에 곱해봤자 얼마예요? 0원이에요. 0원. 이분은 장특공 적용받을 게 하나도 없고 그 양도가 아까 요 7억에서 우리 취득가 요 곱했던 거 있죠. 프리미엄이 전부 장특공이 적용 안 되는 입주권으로 넘어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왜냐? 양도가에서 권리가를 뺀 나머지가 P잖아요. P. 맞죠? 요 P는 입주권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주권에는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권리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거기 때문에 입주권 분양권은 권리죠. 거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고 아까 앞에 적용했던 요 그 금액은 권리가 빼기 최초의 취득가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양도하는 양도가 7억에 대해서 권리가를 뺀 요 나머지 P에 대해서는 장특공 적용이 안 됩니다. 세금 차이가 제법 꽤 나겠죠. 원래 7억에서 2억 해가지고 5억에 대해서 뭐 장특공 한 20% 적용이 된다 하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예를 들어 그 과세 표준이 낮춰질 걸로 예상을 했을 거고 양도세율이 뭐 만약에 5억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42% 이상의 구간이잖아요. 42% 플러스 4.2가 46.2% 정도의 세율인데 여기서 1억이라 하면 기본 몇천 차이 나죠. 4,620 정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세금이. 근데 이게 이거보다 7억에 판 게 아니고 뭐 10몇 억에 팔았다 이런 집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동 3구역이라 칠까요? 감정평가액이 우동 3구역은 뭐 한 15억 20억 이래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한 20억을 받았어요. 그래 지금 파는 거를 한 25억에 판다라고 합시다. 피 더해가지고 감정가가 높은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러고 근데 이분은 한 10년 뭐 한 30년 전에 이거를 뭘 5억에 사셨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한번 보세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그죠? 관리처분 인가일.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고시 한 일주일 전에 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요때 양도를 했는데 이럴 때는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게 아니니 내가 팔고자 하는 요 25억 요거를 주택의 양도 요 가액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25억에 팔고 최초 취득가액이 5억이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직 관리처분 인가 자체가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20억 전체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 기간을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이거를 다 적용해서 계산을 하겠죠. 왜냐? 요 양도가액 25억이 입주권 양도가가 아니고 그냥 주택의 양도가액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평가액 크게 받으신 분이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나고 나서 요때는 돈을 또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퍼뜩 그래도 안 됩니다. 그죠? 요런 분들이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하기만 한 1년 전쯤이나 요렇게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했다. 이러면 프리미엄은 이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프리미엄에 대한 혜택은 있는데
요럴 때는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거는 양도하는 요 금액 요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감정평가 곱하기 비례율 곱한 권리가 그게 예를 들어서 한 22억이라고 칩시다. 비례율 뭐 적용한 게. 그러면 22억 빼기 앞에 최초 5억에 대한 거 계산하고 그리고 피가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한 28억에 양도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28억 빼기 22억을 한 요 6억에 대해서는 장특공이 적용이 안 되겠죠. 대신 관리처분 인가전에 25억에 팔았던 거를 28억에 팔았으니 한 3억이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3억이 앞에 장특공 많이 적용받았던 그거에 대한 혜택과 프리미엄 3억 올라서 그렇지만 또 장특공은 적용을 덜 받는 그거에 대한 거하고 계산을 잘 따져보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거는 요 재개발이 아주 똘똘한 자리고 들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할 때는 장특공 그 적용하는 금액이 권리가부터 계산을 하면 오히려 줄어들더라도 프리미엄 올라가는 걸로 상쇄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청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그 구역이라 하면 감정평가만 크고 예를 들어 뭐 A급지가 아니고 뭐 B급지나 C급지인데 안에 뭐 걸린 상가주택을 들고 있어서 감정평가 덩치는 큰데 나중에 완공돼도 그다지 메리트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곳 같으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아예 정리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아예 청산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특 A급지가 아니라 하면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싶고요. 일단 최종 결론 요약을 하면요. 재개발, 재건축 이 제재 같은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게 관처 1입니다. 관처 1 때 받은 내 권리가 여기서 빼기 최초 취득가 그러면 요게 권리가가 예를 들어 1억인데 최초 취득가는 프리미엄까지 좀 보태가지고 1억 5천에 샀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 중간에 관처 전에 예를 들어 뭐 지금 부산에 이런 구역 많죠. 뭐 감정평가 받기 전 구역 뭐 광안 오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광안은 이제 시공사 선정 진도에 있는데 요때 뭐 한 3억에 샀습니다. 3억에 샀는데 감정평가는 예를 들어 뭐 한 1억 5천 받을 수 있겠죠. 뭐 투룸이나 뭐 원룸 같은 걸 샀습니다. 한참 갈 때. 그러면 1억 5천 빼기 내 최초 취득가 3억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장특공 적용될 게 없고 그리고 나중에 들고 있다가 관처 후에 입주권을 만약에 팔았다. 이러면 프리미엄은 또 입주권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 감정가 뺀 나머지 차익은 프리미엄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장특공이 적용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재개발, 재건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과 시점, 금액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나요? 도움 되신다 하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가끔씩 이렇게 올려드리지만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런 영상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박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